자, 10월 교육청 문제 해설할게요. 자, 킬러 문제 한 21, 22, 15번 요게 좀 너무 많이 까다롭고 필요 이상으로 더러워요. 계산도 더럽고 그리고 미적분 계산이 좀 들어온 게 있고 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풀기가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어쨌든 그거 안 푸니까 앞에 것들 풀면 이제 보통의 모의고사랑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해설 공부할 요소들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9번에 보시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요. 그러면 속도 함수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미분치면은 첫 번째 속도 함수는 저거 미분치면은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4t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속도 함수는 요거를 미분치면은 이제 2t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네들 이제 같아지는 지점이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잖아요. 요걸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는 빵 이렇게 될 거고 3으로 뽑아서 인수분해 하면은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이제 0 된다. 맞아? 이렇게 또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t가 2초일 때 저게 이제 속도가 같아지는데 그때 또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위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2초를 위치 함수에다 대입하면 첫 번째 함수에다가 내가 2라고 대입하면은 마8 28 마이너스 20 해서 0이 나오고요. 두 번째 함수에다가 내가 2를 대입하면은 44 해서 이제 8 나옵니다. 그래서 한 놈은 8에 가 있고 한 놈은 0에 가 있으니까 그들의 거리는 아마 8이다.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이게 9번 문제 쉬웠고 그다음에 10번 문제도 간단해요. 삼각함수 개 중에 요즘 나온 삼각함수 문제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실 때 저기 이제 b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어서 평행이동이 된 아이들은 좀 8칸을 그려서 좀 이쁘게 그려라. 기본 그래프는 좀 뚝딱뚝딱 그려도 대칭성, 주기성 보이게 그릴 수 있는데 평행이동 된 거는 이제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좌표를 찍어요. 자, 반띵선. 자, 여기 이동량이 b입니다. 그 진폭이 3이니까 여기는 b 플러스 3, 여기는 이제 b 마이너스 3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에 시작점은 0이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끝은 한 주기가 2파인데 a분의 파이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몇이 되냐면 2a가 됩니다. 맞아? 근데 여기 이제 2,0에서만 만나는데 이런 데선 두 번 만나고 여기 x축이 여기 있으면 여기를 2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음수여야 되잖아요. b가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또 되게 단순하게 또 여기서 x축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0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b가 3이라는 거 엄청 간단하게 구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얘가 x축과 여기서만 만나는데 여기 좌표가 2라고 했어요. 근데 2를 요 2a에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네 칸 중에서 그죠? 세 번째 놈에 해당하는 지점이니까 요게 2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거 지우고 나서 역수 곱했을 때 a가 3분의 4라고 구해지겠지. 그래서 3분의 4, 3분의 9 합하면 정답을 3분의 13이라고 엄청 간단하게 낼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요. 자, 정적분과 미분의 일반적인 형태이긴 한데 저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패턴입니다. 이거 안 떠오르면 끝까지 안 보이거든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게 첫 번째 수순이잖아. 근데 양쪽이 0이 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분쳐서 저걸 이제 미분쳐서 이제 식을 좀 구조를 보시면은 fx 왼쪽은 곱미분이니까 x 플러스 3의 f 프라임 x라고 합니다. 다음에 우변은 미분치면은 4의 fx 마이너스 2의 x 제곱이라고 쓸 수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뭐 굳이 fx 하나 정도는 넘길 수가 있겠지. 넘기면 3의 fx로 넘길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입해보고 적분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f를 구하는데 크게 딱히 도움되는 식을 발견할 수 없어서 수투에서 이제 정적분과 미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도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식의 구조 비교다. 보통 차수를 판단하는 문제가 좀 더 어려운데 얘는 차수가 다 주어져 있어서 fx를 그냥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그냥 써 놓으시면 되고 자, 이건 미분친식이니까 이 ax 플러스 b라고 써 놓으시고 둘 다 항등식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개수 비교하시면 되겠네. 자, 요거랑 곱하면 2ax의 제곱 6ax bx 플러스 그래서 6a 플러스 bx가 되죠. 플러스 3b가 되어요.
그다음에 우변은 이제 3a의 x의 제곱 더하기 3b의 x 플러스 3c 요거에다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2x제곱이 여기다 붙겠죠. 그래서 3a 마이너스 2에 여기 3a 마이너스 2에 요 x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2차 항계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항등식이라면. 그러면 요거 2a 넘겨서 a 요거 넘기면 a가 이제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요거 이제 12 플러스 b랑 3b랑 같으려면은 12 b 넘기면 2b가 10이니까 이제 b는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가 6이면 18이니까 얘도 c도 6이 되어야 똑같이 18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식이 다 구해지니까 자 fx가 이제 그럼 fx가 내가 이제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다 라는 거를 구해 놓은 거잖아. 여기다가 이제 몇 대입하면 2 대입하면 8 6이 12 그래서 20에다가 6까지 합하면 26 뭐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얘도 간단했어요. 간단한데 안 떠오르면 좀 고통스러워서 이런 데서 이제 시간 잡아먹으면 괴롭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문제는 괜찮아요. 뭐 평가원이랑 교육청에서 많이 항상 제시하는 표현 수투에서 표현한 수원 수투에서 표현하는 대표적인 스타일 중에 하나고 이제 식이 골치 아프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루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하겠다. 그래서 요거 3하고 1로 분해하고 요거 아마 4하고인가요?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저게 이제 3의 an 마이너스 n인가요? 자, 이렇게 이 수배를 적어온 거를 지금 저 an 마이너스 여기 2n이고 3의 a 마이너스 2n 4n인 것 같은데 4n이고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2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4n 이렇게 하면 6n 하면 플러스 2n에서 맞아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0되거나 요게 0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an을 저거 3분의 4n으로 쓰든지 3분의 4n으로 쓰든지 마이너스 2n으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 아무렇게나 기준점은 없어요. 뭔가 an이 뭐보다 클 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항의 넘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 모든 항이 정수라고 써 있어서 혹시 요걸로 선택했을 때는 항의 넘버가 몇일 때만 3의 배수 항의 넘버 n이 비수는 아니고 배수겠죠. n이 3의 배수일 때만 저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A1을 문제에서 이제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하면 정수 안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해야죠. 초항은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고 A2는 여기다 2 대입하면 정수 아니니까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4라고 해주십니다. 네, A3는 여기가 이제 3의 배수가 넣으면 정수가 되니까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 넣으면 4가 나올 수도 있겠고 밑에다가 넣으면 아마 마이너스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A4는 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8 뭐 이런 느낌이에요. A5는 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A6는 여기다 이제 6을 3의 배수니까 여기다 넣어서 아마 8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다 넣어서 6을 8을 만들 수도 있고 밑에다 넣어서 마이너스 12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여기는 요런 아이들은 확정이고 요런 아이들은 확정이고 이 여기만 이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줘도 되는 수열이다 라는 얘기야.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치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를 전부 다 위에 걸로 양수로 선택했을 때 전부 다 저걸로만 선택했을 때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전부 다 밑에 걸로만 선택했을 때 얘는 똑같고요. 이것만 밑에 걸로 선택했을 때 최소값이야. 그러면 m에서 m을 빼면 이거는 똑같으니까 빼면 사라지고 이것도 빼면 사라지고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은 몇이 남냐면 이제 10이 남고요. 이거 사라지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 20이 남고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30판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칸당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총 요렇게 총 몇 개가 10개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자 저거 이제 10으로 뽑은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의 합이니까 10까지의 합이니까 뭐 외우고 다니죠 이 정도는. 근데 뭐 그냥 쓸게요. 2분의 10 11 하셔서 550이라고 쓰시면 요것도 간단하게 답이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 조금 난해해지기 시작합니다.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에 뭐 넓이 문제 약간 그
그 학기 초에 나왔던 교육청 그 스타일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첫 번째로 OQ가 여기가 이제 오르트 오다. 여기 이제 엄청 중요해. 오르트 오고. 자, 여기 이제 요 교점하고 x 좌표가 있을 때 내가 x 좌표를 t라고 잡으면 여기 y 좌표는 아마 2t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2, 기울기가 2니까요. 근데 요거 t의 제곱 플러스 2t의 제곱이 오르트 5가 나오려면 t가 이제 5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10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 높이 10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찾아내면 그나마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첫 번째로 좌표 설정이 되었고, 자 그다음에 저 fx가 식으로 봐서 인수가 여기 또 보여서 여기가 이제 a라고 써 있고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1도 0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가 a 플러스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를 인수 다 잡히니까 x 그다음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저렇게 세 지점 전부 지날 수 있도록 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와중에 또 이제 f5가 10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f5를 구해주시면은 5 곱하기 여기 5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는 5 마이너스 1하면 4 빼기 a. 자, 이 정도로 정리가 돼서 요것이 이제 몇이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럼 요거 나누고 나서 이제 요게 2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려면 a가 3이면 된다. a가 3이면 된다.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여기 좌표가 이제 3이 되는구나. 여기 좌표가 4구나. 요거 설정하시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얘도 여기서 뭔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교점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 교점까지 구하셔야 되고 자 함수식이 완성이 좀 된 상태잖아요. 함수가 a가 3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는 이제 4다.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니까요. 저 교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fx가 이제 x-3, x-4. 여기 이제 ex니까 저 ex랑 같아지는 지점을 찾습니다. 뭐 0은 내가 찾는 지점이 아니고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뭐 센스 있게 그냥 여기 3의 왼쪽이니까 2겠지라고 해서 2를 넣어보시면 여기가 2 나오고 여기도 2 나와서 성립하는구나. 여기가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넓이를 구하실 때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삼각형 따로 구하고 이쪽 부분의 넓이 뭐 따로 구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높이가 4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몇이다? 4다. 자, 이 정도 구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넓이는 더하고 여기 넓이는 빼야 되잖아. 우리가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내가 2에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4까지 함수 fx가 x-3, x-4였는데 요거를 그대로 적분하면 알아서 이쪽 부분은 더하고 이쪽 부분은 빠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4가 될 거고 플러스 이건 전개해서 이제 x3승 전개하면 적분하면 4분의 1의 x의 4승 이제 마이너스 7x 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7의 x의 3승 12x를 적분하면 플러스 6x의 제곱이다. 맞아? 이렇게 되고 이제 2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처치하시면 되겠네. 괜찮죠? 그럼 4고 4 대입하면 저 이제 64 마이너스 좀 더러워 68 이거 64 곱하기 7 64 곱하기 7 정도 되고요. 플러스 여기 4 대입하면은 왜 이렇게 그지 같을까요? 하기가 싫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4 넣으면 4, 16에다 16 곱하기 6 해서 이제 96이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여기는 4고요. 마이너스 3분의 8, 7에 56 이렇게 되고요. 계산은 제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안 할게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6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답은 그러려니 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로 이게 2가 대입하기 귀찮으면 0에서 4까지 뭐 방법은 많아요. 0에서 4까지 적분한 다음에 요만큼을 빼는 거죠. 요만큼이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넓이 공식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뭐 웬만한 학원에서 다 설명하는 부분이어서 6분의 2의 3승이고 나머지 교점 5에서 중점 아마 1을 빼는 방식으로 그죠? 넓이 공식을 써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고 그죠? 이렇게 적분하면 알아서 요만큼 더해지고 요만큼 빠지는데 요걸 추가로 빼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써서 풀어도 되고 뭐 구간 쫙 나눠서 풀어도 되고 알겠죠? 계산을 어쨌든 정확하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다음에 이제 삼각형 문제인데, 자, 요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DAE, DBC가 있어서 요 각을 이제 세타라고, 각이 같으니까 세타라고 놔요. 이게 닮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각이 같다는 보장은, 뭐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요게 평행해야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닮음은 절대 안 되고, 여기 DAE랑 DAE는 세타고 EDA 요각이거든요. 요각을 뭐 여기 세타 1이라고 할까요? 뭐 세타 2라고 합시다. 세타 2 이렇게 했을 때, 세타 2라고 했을 때, 세타 1 대 사인 세타 1 대 사인 세타 2의 비율이 1대 3이다. 근데 보통 사인 법칙, 사인의 비율이 보통 변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요 길이 대 요 길이, 맞은편 변의 길이,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우리가 1대 3인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A가 루트 5라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5라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3분의 루트 5다. 3분의 루트 5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AC를 또 4대 3으로, 3대 4로 또 내분하는 지점이 이제 D라고 써 있어서 여기는 3K, 여기는 4K 정도 쓰시면 일단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싹 써주시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각이에요. 요각. 위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이제 변의 길이들을 이렇게 잡았잖아. 그죠? 네, 밑에는 닮은 도형은 아닌데 밑에서도 이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다. 요 각이 내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죠? 요게 어려워요. 요거만 잡으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제 요거의 맞은편의 길이가, 또 제가 문제에서 안 적었는데 여기 6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맞은편 변의 길이가 있어서 또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밑에 삼각형에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 분의 저 6,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 1분의 사인의 세타 1분의 저거 얼마? 3K. 자,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요거 내가 이제 사인 세타 2라고 처리할 수 있고, 사인 세타 2는 사인 세타 1의 3배거든요. 그래서 3의 사인의 세타 1 이렇게 써주시면은 사인 세타 1을 날리고 여기가 이제 2가 되면서 K가 이제 몇이구나? 3분의 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K가 3분의 2니까 여기를 2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3분의 8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인 법칙을 쓰려면 정확한 사인 세타 1 또는 세타 2의 정확한 값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타 1, 세타 2를 여기서 밑에서는 결정할 수 없지만 위에서는 이제 세 변의 길이가 전부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세타 2를 기준으로 보시면 그거의 맞은편의 제곱이 5는 3분의 8을 제곱하면 9분의 64 더하기 9분의 5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8 곱하기 3분의 루트 5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럼 이제 얘가 이제 9분의 69가 되고, 자, 계산이 좀 지저분한데 양변에 9 곱하면 여기가 45, 이거 넘길게요. 그냥 이렇게 가서 9분의 16 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암산이 안 되지. 새벽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찍어서 좀 정신이 없어요. 이제 9분의 얘는 69에서 9분의 45를 빼면은 아마 9분의 24 정도 됩니다. 9를 지우고 16을 나누면 저 코사인 세타가 16 루트 5분의 저 24구나 이렇게 봐요. 근데 8로 약분되니까 이제 3 루트 5분의 8로 나누면 8이 2루트 5분의 3이다. 자, 이 정도를 봐줄 수가 있는 거고요. 코사인 세타 2를 그렇게 구했는데, 세타 2가 이제 2루트 5분의 여기 3이라고 하면은, 루트 20에서 루트 9를 빼니까 이쪽은 루트 11이라고 쓰셔서, 사인의 세타 2를 2루트 5분의 저거 루트 11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밑에 사인 세타 2를 알았으니까 밑에 삼각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 분의 6, 자, 그것이 2R이다 라고 처치하면 될 것 같고, 요건 파이 날리면 그냥 사인 세타 2예요. 사인 세타 2여서 요거 그대로 갖다 박으시면 2루트 5분의 루트 11,
그쵸? 자, 그래서 이제 2는 여기 약분되면 3인데 이제 루트 11분의 요거 계산을 하시면 R이 루트 11분의 아마 2, 3은 6해서 6루트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면 이거 제곱 파이잖아. 11분의 180의 파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이게 계산이 지금 제가 그냥 뚝딱뚝딱하고 풀었지만 되게 안 보이는 유형이거든요. 기존 기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 중위권 학생들은 또 코사인까지는 잘 푸는데 이제 사인이 잘 안 보이죠. 각 두 개 쓰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뭐 그 연습용으로는 좋은데 문제가 많이 어렵고 숫자가 좀 더럽고 해서 저기 풀 때는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세요. 맞췄으면 뭐 도형을 잘 하신다고 일단 봐요. 그다음 15번. 15번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저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fx를 이렇게 있어서 자 0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랑 맞아? 이 넓이죠. 얘는 넓이니까 요거 두 개 합이고 얘는 적분값을 상쇄해서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절대값 씌우는 건데 자 그게 이제 더해서 이제 0되는 지점은 이건 양이고 맞아? 이거 양이고 이것도 상쇄시켜서 양인데 그 0되는 점이 있을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넓이로 따지기 혼란스러울 수 있고 여기서 또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건 또 구간을 바꿔야 돼서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해설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설을 할 텐데 저는 그 좀 기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설을 할게요. 그러니까 기출에 좀 익숙하게 좀 저는 문제를 풀자면 요거의 그래프 그리고 요거의 그래프는 좀 익숙합니다. 얘는 접으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절대값 씌워서 그린 그래프는 기출에 많이 있거든요. 저 두 그래프를 합친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저 함수가 이제 y는 fx가 있는데 여기를 내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게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첫째 제가 이제 y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의 dt의 그래프를 그리자면 요거를 미분쳤을 때 도함수가 얘거든요. 그죠? 요걸 미분쳤을 때 도함수가 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이제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면 얘는 요렇게 된다고 봐요. 맞아? 요게 이제 하얀색의 그래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y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절대값 ft의 dt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를 미분쳤을 때 안에 게 나와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도함수가 얘는 또 계속 양수여서 증가만 합니다. 똑같은 굴곡으로 평행 이동된 것처럼 증가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만 갑니다. 맞아? 여기랑 여기는 평행 이동해서 겹치고 여기랑 여기도 평행 이동해서 겹치고 여기랑 여기만 대칭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둘 다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제가 요 0 대입하면 요 gx라고 해볼까요? 요 gx 저희 gx 기호 없죠? 저희 gx가 있네요. 자, 아무튼 여기다 0 대입하면 0 나오죠. 여기다 0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래서 둘이 만나는 지점은 있기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뭐 요 좀 밑에다가 좀 한번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0 되는 점을 또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대칭성을 좀 잘 관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넓이로 풀어도 어렵고 얘로 풀어도 어렵고 그냥 어렵습니다. 자, 이 그림이 돼서 얘네 둘이 동시에 0이 될 수 있는 점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요 어딘가에 둘이 만나는 지점을 설정해서 여기 이제 0으로 하셔야 돼. 물론 더 위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다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 너무 어려워서 일단 결론만 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 얘가 위아래 같은 쪽을 딱 치면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 x축이 여기가 x축이니까 x축이 여기 있을 거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울 거거든요. 여기다가는 절대값을 씌워서 둘이 합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하얀색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요렇게 파란색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는 포개어져요. 여기는 이거 저분 포개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절대값을 씌우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 그림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쁘게 그립시다. 그림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접으면 이거 밑에 걸 접으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포개어져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꺾여지는 게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네 둘이 합한 그래프가 무슨 함수야? gx야. 얘네 둘이 합친 그래프가 gx인데 그 높이들을 합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더하면 0이 되는 지점이어서 여기가 이제 몇이구나? 마이너스 7이구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더하면 접혀서 대칭된 형태라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설정을 딱 요 높이랑 요 높이랑 같도록 이렇게 설정을 쭉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딱 가운데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대칭되는 모양으로 설정해 주시면 여기도 더해서 이제 0이 나온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평행 이동된 모양이어서 더 이상 0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더하면 0 되고 여기 이제 하얀색 노란색 더하면 이제 2배로 커지겠죠. 2배로 커지다가 문제는 뭐냐면 자 gx가 81로 유지되는 지점이 있는데 4p에서 7p까지다.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딱 여기서부터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4p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다음에 여기가 몇이다? 여기가 7p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 둘도 또 이제 대칭되는 그래프여서 요 가운데 대칭될 거고 가운데 대칭될 거고 가운데 높이가 아마 2분의 81 정도 되지 않나. 2분의 81이어야 맞아. 2분의 81이어야 요 높이의 중점이 2분의 81.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중점이 또 2분의 81. 더하면 81이 나오겠죠? 저기가 2분의 81이다. 요 내용이고 그럼 반대쪽 요 밑에 부분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81이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저 조건이 맞아 떨어져요. 자, 조건 만족한 그래프를 찾기는 찾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계산이 좀 들어온데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실 수 있냐면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4p예요. 여기가 이제 4p고 여기가 이제 7p가 되거든요. 7p가 되고요. 어딘가에 0이 있으면 어딘가에 여기 0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얼마? 8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다가 이 넓이가 노란색으로 씁니다. 2분의 81입니다. 이 넓이가 도함수의 넓이만큼 떨어집니다. 원함수는 다시 4p에서 7p까지의 넓이도 2분의 81이 됩니다. 2분의 80. 그래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81만큼 올라갑니다. 요 지점까지. 맞아. 그래서 여기가 281이구나. 그럼 fx의 이제 인수가 좀 잡혀져 있는 상태여서 또 불행하게 최고차항 같은 거 좀 이 정도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계산이 좀 더러워. x 플러스 7과 x 마이너스 몇으로 이제 4p라고 이제 전부 다 줬어요. 자, 그럼 저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첫 번째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인테그랄 0에서 이제 4p까지 적분했을 때 a의 x 플러스 7 그다음에 x 마이너스 4p를 적분했을 때 저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81이 나온다. 맞죠? 요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문자가 두 개여서 걔 들었거든요. 적분도 들었고 그래서 저거보다 인테그 0에서 이제 7p까지 이 함수를 적분했을 때 x 플러스 7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p dx 요거 적분했을 때 여기서부터 하얀색 요거 음수고 요거 양수 부분 나와서 적분하면 상쇄되고 사라진다. 요게 a를 뽑아서 날릴 수 있으니까 편합니다. a를 양배 뽑아서 지울 수 있으니까 요것만 계산을 하시면 요게 이제 x 제곱을 적분하면 x 이게 계산이 엄청나요. 자 3분의 1의 x의 3승이야. 7x 마이너스 4px여서 더하기 7 마이너스 4p에 x를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이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28p의 x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의 값이 이제 여기서 7p까지를 계산해요. 자 요것도 식이 계산할 일이 좀 많아서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좀 난도질이 되고요. 저것도 아주 좀 더러워. 7p 제곱으로 뽑아주시면 7p 제곱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p 제곱에다 7에다 여기도 7의 배수여서 7p 제곱으로 뽑으시면 3분의 7p 이렇게 나오고요. 예, 요건 7p 제곱이 뽑히면 2분의 더하기 2분의 7 마이너스 4p 요거는 7p 제곱 뽑으시면 마이너스 4 요만큼이 남습니다. 요만큼 지금 계산을 아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
표지도 않고 수업하고 있었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셨을 때 얘가 이제 0이다. 결론을 내려면 이제 요게 0일 수밖에 없잖아. 계산 잘하고 있죠. 3분의 7p 아주 7-3p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요거 0 되는 지점을 계산하시면 이제 p가 몇이라고 구해지냐면 2분의 3이라고 또 나와요. 아주 짜증나죠. 이게 그냥 계산하게 3분의 7p 빼기 2p 하면 3분의 1p 되고요. 2분의 7 빼기 4 하면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넘기고 3 곱하면 p가 2분의 3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p가 2분의 3이어서 아 여기가 이제 6이구나. 6이구나 라고 설정할 수 있겠고 2분의 3이면 여기 이제 2분의 몇이구나 15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를 구했으니까 다시금 위의 식을 한번 처리를 해. 이게 계산이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자 위의 식에다 p에다 2분의 3 대입하면 여기가 6이 되겠죠. 6이 되고 p에다 2분의 3 대입하면 여기 6이 되니까 이제 요거를 계산하셔서 또 a를 찾아요. 그죠? 그럼 a에다가 저거 이제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의 x의 3승 7x 마이너스 6x니까 플러스 x 적분하면은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 7의 42의 x 이렇게 되고 0에서 6까지 맞아? 이렇게 자 그래서 6 대입하시면 a에다가 이제 72가 나오고요. 자 플러스 여기 36에다 하면 18 나오고요. 마이너스 4, 6, 4, 24 6, 20에서 252 25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90이고 넘어가서 90을 빼면은 아마 16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62의 a. 걔가 마이너스 2분의 81이 나와서 미쳤어요. 계산 미쳤습니다. 나누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남죠. 나누면 a가 이제 몇이라는 걸 4분의 1이라는 걸 두 번째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됐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0을 대입해.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 지금 6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인가요? 이거 나누면 이제 마이너스 4 곱하면 이제 12라는 정답을 내겠죠. 수투를 좀 되게 올해 새로운 사람이 냈나 봐요. 되게 이제 이런 계산은 교육청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되게 짜증나는 류의 계산들인데 그런 걸 좀 냈네요. 22번도 그래요, 이게. 자,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20번을 볼게요. 20번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듭니다. 20번 문제가. 20번 문제,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 유행이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계산형 문제 지금 우리가 5월달에 대수능 예비평가부터 시작해서 6평, 7월에 사관학교, 9월 평가원까지 네 번 연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로 가면서 그림 그리고 계산 잘 때리는 문제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 일단 유의하시고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첫 번째로 정근선이 이제 7인 그래프예요. 정근선이 7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리다가 멈춥니다. 멈추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또 2의 0승 플러스 7이어서 8이거든요. 되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높이를 이제 여기 8이 된다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몇에서 끊었냐면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끊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정근선이 이제 10에 있는 그래프야. 정근선이 이제 10에 있는 그래프인데 2분의 1x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면 대칭돼서 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된다. 맞아?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는 뭐냐면 얘에 뭐가 존재해야 돼? 최소값이 존재해야 돼. fx의 최소값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값을 갖는 함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최소값이 정근선 쪽인데 정근선에 닿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값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점근선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서 이렇게 정근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딱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숫자가 조금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마이너스 뽑아서 미수를 2로 바꿔주시면 계산이 좀 낫죠. 그래서 2에 이제 a 플러스 2승이다. 이렇게 쓰시면 요게 fx의 최소값입니다. fx의 최소값이고요. 표현이 조금 어려워 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함수는 자 저거 y는 정리하면은 요 x 넘겨서 2의 a로 나누면 마이너스 2의 a분의 아마 1의 x 넘기면 2의 a분의 t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지수함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고, 자, 이거는 또 y절편인 함수가 돼요. 근데 y절편이 함수인데, y절편이 작으면 작을수록 t도 작겠죠. 부모는 양수니까 일단은 크기, 그거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이제 t가 작을수록 최소다라는 건데, 기울기가 음인 직선을 좀 그어서, 이렇게 되면 두 번 만나고 이렇게 그으면 한 번 만나는데, 두 번 만나는 가장 밑에 있는 순간은 또 언제나 이렇게 될 때다라는 거지. 여기를 지날 때가 가장 밑에 있는 거다. 맞아? 그래서 요 지점이 이제 t가 최소일 때입니다. 최소일 때 직선이 저기를 지나면 된다. 그죠? t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우리가 x좌표 -2라는 거 구했고 y좌표가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10이라고 구했으니 요 점의 좌표가 요거니까, 그죠? 요거를 요 직선이 지난다 라고 해서 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y에다가 이제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10 이렇게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렇게 쓸 거고, -2의 a분의 1에다가 x 대신에는 내가 -2를 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잘하고 있죠. 플러스 이제 2의 a 승분의 몇이다? t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의 a 승을 곱해요. 그럼 -2의 2의 2 플러스 2승이고요. 자, 2의 a 승 곱하면 플러스 10 곱하기 2의 a 승이고요. 자, 이거 2의 a 승 곱하면 지워질 거니까 이제 2가 되고요. 플러스 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맞아? 그래서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거를 2를 뽑아서 쓰시면은 2를 뽑아서 쓰시면 이제 -4 곱하기 2의 2a 뭐 요거 이제 플러스 10 곱하기 2의 a 마이너스 2 요것을 t다라고 할 수가 있고, 최소인 순간의 t의 값이 요겁니다. 그러면 요게 t의 최소값이 되는데, 얘랑 누구랑 같다? 얘랑 fx의 최소값이랑 둘이 어떻게 된다?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요. 그래서 이걸 저쪽으로 내가 싹 넘기면은 4 곱하기 2의 2의 2승이 되고, 10 곱하기 2의 a승을 여기 넘기면 얘는 또 2의 제곱이 하면 4 곱하기 2의 a승이어서 마이너스 14 곱하기 2의 a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이제 플러스 12가 되어요. 플러스 12가 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고, 자, 4로 일단 2로 나눠주시면 2 곱하기 2의 2의 2승 마이너스 7 곱하기 2의 a승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2, 1, 2, 3 이렇게 인수분해 딱딱 하시면 되겠네. 맞아? 그래서 저게 최종적으로 이제 2 곱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의 a승 마이너스 2. 걔가 이제 0이라고 할 거고, 자, 요거 0 되려면 이제 2의 a승이 2분의 3인 거, 두 번째로 요게 0 되려면 2의 a승이 2인 거, 이 두 가지가 답인데, 얘랑 곱하면 정답을 몇이라고?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표현을 이해하는데도 좋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뭐 계산력도 있어서 뭐 공부하기에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하고 22번이 꽤 계산이 들어와서 요게 조금 그래요. 일단 풀어는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극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얘는 요거를 이제 수렴한다 치면, 맞죠? 뭐 이거 뭐 같은 걸 만족하려면 무한대일 때는 같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둘 다 이제 수렴한다고 보겠죠. 수렴한다고 치면은 제가 이거를 넘겨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를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바꾸고는 0이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사이에다 fx를 넣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거든요. 넣으면 수렴하는 수열끼리 또 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저거를 리미트 x가 이제 k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k 분모가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fk 제곱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이게 지워집니다. 그럼 요거 빼기 요것만 남거든요. 그거를 제가 fx로 묶어 주시면 여기가 이제 ex의 제곱 마이너스 fx다. 요게 0이다. 자, 이렇게 푸시면 좀 간단하죠. 저는 이렇게 주고 풀으려고 해도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해.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지금 fx가 4차고요. 최소값이 몇이 되면서, 최소값이 17이 되면서 절대로 x축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x축에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fx는 절대로 몇이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다.
근데 결론이 0으로 나잖아요. 극한값이 결론이 0으로 나오면 x-k라는 인수를 이 분자 요마만큼이 이제 x-k라는 인수를 가져줘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면 곤란하고 이제 한 번 더 가져야 이거를 나누고 나서도 또 k를 대입하면 몇이 나온다? 0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저거 내가 자 2x 제곱 마이너스 fx가 맞아? k가 t일 때 만족하니까 저거 x 마이너스 t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맞아? 근데 k가 마이너스 t일 때도 만족하려면 x 플러스 t의 제곱이라는 인수도 있어야 돼서 x 플러스 t의 제곱까지 인수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넘기고 이걸 넘겨주시면은 fx는 넘긴 다음에 이 새끼를 통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의 제곱 x 플러스 t의 제곱. 자,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가 붙고 아마 플러스 2x 제곱이다. 여기서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그 뭔 소리인지 이해 가시나요? 맞아? 요거 k가 t로 갔을 때도 여기 x 마이너스 t의 제곱이 인수가 있어야 되고 k가 마이너스 t로 갔을 때도 마이너스 t로서는 x 플러스 t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곱 인수 두 개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여기를 볼 거고 최소값이 이제 17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미분 쳐서 0되는 점 찾으면 되는데 이 계산이 꽤 더럽더라고요. 실제로 아주 더럽지만은 않은 게 얘가 또 우함수여서 잘 봐. 마이너스 이거 안에 것끼리 합차 공식을 먼저 때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의 제곱이고 플러스 2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저거를 계산을 하시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x의 4승 그리고 이제 플러스 2의 x t의 제곱의 x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t 제곱의 x 제곱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제곱인가요? 미분 치면 플러스 저게 몇이죠? 더럽네. 플러스 저게 2x 제곱 계산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뭐 안 하던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지금 전개만 했습니다. 전개만 했는데 내가 이걸 미분 쳐서 0되는 점을 좀 찾아야 돼. 극소값을 좀 찾아야 되니까 f 프라임 x 미분 치시면 마이너스 4에 x의 3승이고 이거 미분 치면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의 제곱에 x고 이거 미분 치면 사라지고 이거 미분 치면 이제 플러스 4x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x로 뽑아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맞아? 이렇게 되면서 x가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렇다 라고 해서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계산을 당초에 막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을 한번 써봤어요. 자, fx가 지금 x 마이너스 t의 제곱이고 x 플러스 t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쁘진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이 넘겨서 자 플러스 시험을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해? f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플러스 x의 제곱이다. 자 요렇게까지 썼는데 저 i가 지금 잘 봐. 2x 제곱과 fx를 뺀 차이 함수가 저 y는 2x 제곱이 있어요. y는 2x 제곱이 있고 저 상황이 이래요. fx가 또 요 그림을 그러면 또 유평하고도 비슷해요. 좀 이 그림을 되게 좀 멋있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fx가 이렇게 생긴 거죠. fx가 둘의 차이 함수가 하나는 마이너스 t에서 접했고 하나는 몇에서 접했다? t에서 접했다. 맞아? 뭐 요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네. 아 이걸 계산을 계속 못하네. 그죠? 그래서 넘겨서 저기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2x다. 이걸 거예요. 제가 계산을 아마 저게 맞습니다. 자, 최우선 계수 양수인 4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여기가 꼭지점이 있을 거잖아. 둘이 이제 또 우함수예요. 둘이 우함수여서 꼭지점을 이제 마이너스 알파 여기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가 최소값 지점이어서 여기가 이제 잡기에는 좀 좋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몇이다? 17이다. 자, 요 정도의 상태로 놓고 저는 두 식을 개수 비교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저는 저 계산이 미분치가 너무 더러운 식이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게 x제곱 합차공식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t제곱을 제곱하면은 요거는 x의 4승 마이너스 잘 봐. 2t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t의 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제곱이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t의 4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변은 요거 전개하면 또 이것도 x제곱 빼기 알파제곱을 전개하면 x의 4승 마이너스 저거 2알파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4승 플러스 17이다. 여기까지 써놓을 수가 있어서 요거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t의 4승과 t의 4승과 그 다음에 알파의 4승 플러스 17이 같아야 된다. 여기 두 번째. 여기 2로 나눠요. 2로 나누고 여기 1 이렇게 조지고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여기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t의 4승 저 t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17이고요. t의 4승이 지워져요. 그럼 여기에 남는 게 이제 0이 남고 지워지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하면 18 이렇게 나와요. 18 넘어가면 2t제곱 18 t제곱이 9여서 t가 3이구나. 와 t가 3이구나. 어쨌든 해냈습니다. t는 3이고 fx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4를 대입하면 여기는 1 4 대입하면 7의 제곱하면 49 16 곱하기 2 하면 32 더해주면 정답은 8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왜 이런 계산 아무리 요즘에 계산력을 좀 시킨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시키진 않죠.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어요. 교육청 특유의 아주 짜증나게 하는 계산 문제 한 2개나 나와서 조금 킬러 문제가 수투의 킬러 문제들이 좀 들었고 22번은 뭐 저는 한 지금 시점에서 저마식 공부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마식 이제 차기권 아이들 연습은 좀 하셔야죠. 근데 이거를 저는 되게 잘 푸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노가다를 좀 띄는 수밖에 없다. 자, A4가 0이든지 A5가 0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이제 저기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A2를 진행을 할 때는 A2는 3이 양수니까 요 밑에다 집어넣어요. AN이 3이고 3-10 하면 마이너스 7 나와요. 그래서 K-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A3는 이제 요게 양수냐 음수냐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K가 이제 7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K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게 양수냐 음수냐 구분을 좀 지으셔서 얘가 이제 음수가 되면 여기다가 AN에다가 항의 넘버, 여기다가 항의 넘버 2를 더하면 K-5가 되고 거기에 절대값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K-7에다가 K-10을 더하면 2K 마이너스 몇이라고 17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A3까지 일단 잘 흘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A4로 가실 건데 자, A4는 이건 절대값이어서 양수가 확실하죠. 양수가 확실합니다. 괜찮죠? 양수가 확실하니까 밑으로 가요. 자, 밑으로 가시면은 얘가 이제 양수가 확실하니까 전항 K-5에서 마이너스 10을 하고 플러스 K를 합니다. 요게 A4예요. A4. 자, 이렇게 되고. 얘가 뭐 0이면 어떡합니까? 0이어도 똑같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얘는 또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분류가 좀 필요하다. 제가 멋지게 푸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K가 2분의 11보다 작을 때, 또 K가 몇보다 클 때, 2분의 17보다 클 때 본인이 잘 알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는 잘 해두시고, 얘가 음수면은 또 여기로 가요. 항의 넘버를 더해서 절대값, 항의 넘버 3을 더해서 2K-14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양수면은 여기다 항의 10 플러스 K-10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 K 더하고 마이너스 10 하시면 여기 3K 마이너스 27 정도가 되네요. 맞아? 그러면 이제 요 부호를 좀 보시는데 잘 보세요. K가 7보다 작잖아. K가 7보다 작으니까 얘는 2보다 작아요. 2보다 작은 숫자에서 3을 빼거든요. K에 7 넣으면 2보다 작은 숫자에서 3 빼면 이만큼의 값은 음수여서 절대로 이제 0이 될 리가 없어요. 얘는 0이 될 수 있죠. 얘는 이제 K가 첫 번째로 몇인 경우, K가 7인 경우에 A4가 0이 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K가 7인 경우랑
요거 0 되는 거 K가 7이고 요거 0 되는 거 K가 9입니다. K가 9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A5가 0 되는 것도 찾으시면 돼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 제가 푼 대로라고. 제가 의미 없게 풀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걸 잘 못하나? 자, 이번 점화식 특히 좀 뭐 피곤한 상태에서 풀어서 그런지 좀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얘가 음일 때, 잘 봐. 음일 때는 또다시 이제 n을 더하고, 항의 넘버 더하고 절대값이거든요. 여기다 그럼 제가 절대값 k-5, 마이너스 10 플러스 k에다가 항의 넘버 4를 더해. 4를 더하면 마이너스 6되죠. 6되고 절대값이 딱 씌웁니다. 괜찮죠? 그럼 얘가 0 되려면, 요게 그냥 풀리면은 k가 이제 2분의 11이면 되겠죠. k가 2분의 11인 거 돼요. k가 2분의 11인 거 되고. 절대값 속이 이제 마이너스를 풀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게 k가 날아가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가 2분의 11일 때만 가능하다. 일단 요거 처리했고, 그다음에 얘는 또 그다음에 또 양수가 이게 양수가 확실하잖아요. 양수가 절대값이어서 양수가 확실하니까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면 k-10을 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절대값 2k-4에 2k-14에다가 k-10을 추가로 한다고 k-10에 추가로 할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풀면 이제 3k 마이너스 그냥 풀리면 3k 마이너스 24 맞아? 이렇게 돼서 얘가 0 되려면은 k가 이제 얼마 하면 되냐면 k가 8인 것도 되는 것 같아요. k가 8인 것도 요 범위 안에 다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거 반대로 풀리면 마이너스 2k 해서 마이너스 2k k에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 14 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그럼 k가 이제 이게 0 되려면 k가 4인데 k가 4가 요 범위 안 들어가니까 탈락이에요.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얘도 이제 k가 이제 이게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 k가 이제 9보다 작을 때, k가 9보다 클 때 뭐 이렇게 갈라셔서 얘는 여기다가 항의 넘버 4를 더해서 3k에다가 4 더하면 마이너스 23인가요? 맞아? 3k 23 맞아?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딱 씌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밑에 걸로 가면은 여기다 이제 k랑 마이너스 10 할 거니까 k 더하고 마이너스 10 하면 4k 마이너스 3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얘가 0 되려면 3분의 23이거든요. 3분의 23이 37에 21 3분의 23? 잠깐만요. 3분의 23이 3k 마이너스 27에다가 항의 넘버 4 더해서 절대값 3분의 23. k가 3분의 23인 거. 자, 일단 써볼게요. k가 3분의 23인 거 되고, 3분의 23인 거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제가 37, 저 4분의 37 내는 거, 4분의 37 내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4분의 37은 요게 47에 28에서 여기 넘어가고요. 2분의 17보다도 크고요. 9보다도 큽니다. 9보다도 커 괜찮은데, 여기 3분의 23은 요게 37에 21, 7점 몇인데, 9보다 작고, 이거 2, 9, 18. 갑자기 요게 되면 곤란한데. 3k 마이너스 23. k가 3분의 23. k가 이제 3분의 23이고. 3, 6, 18. 37에 21. 3분의 23이 범위에 들어가. k가 7보다 커. 37, 20. 들어가는데. k가 9보다 작아. 얘가 7점 몇이죠? 7점 몇이고? 맞아? 여기 2분의 17. 2분의 17이 이게 요거 범위에 안 들어가게. 2분의 17이 얼마 정도 되냐면 2 8에 16. 8점 몇이거든요. 8.0보다 커야 돼서 요 범위에 안 들어가요. 아씨. 잘 풀어놓고 왜 이래? 자,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그래서 요 5가지를 전부 다 합해 주시면 정답이 4분의 59가 나와요. 4분의 59. 저는 잘 못 풀었어요. 이쁘게 풀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해보시는 의미는 있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문제 확통 미적분으로 넘어갈게요.